어떤 헤럴드에서도 다루지 않고 어떤 트리뷴에서도 거들떠보지 않는 세상 곳곳에 먼지 같은 뉴스들만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배성재 박문성의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배성재 박문성의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문화면, 오늘도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고 있는 SBS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까발리그 떠벌리그 다음 주제에 관한 얘기로 시작해보겠는데, 다음 주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뒤통수 특집입니다. 네. 일요일에는 자이든 타이든 남이 쳤던 내 뒤통수인데, 뒤통수 맞아본 적 있으신가요? 뒤통수를 맞은 적이요? 네. 뒤통수를 맞은 적이 뭐가 있을까? 특별히 생각나지 않네요. 우리 워낙 뒤통수를 때리기만, 가격만 하고 당해본 그러니까요. 적이 별로 없는 분이라. 제가 디펜스에 좀 약해서 그렇죠. 오펜스형이라. 저 같은 경우에도 뒤통수를 맞을 만큼 이렇게 수가 얕지가 않아서 공감이 잘 안 되네요. 어리숙하지 않으니까.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SBS 말이죠. 예, 저희 월급 주는 회사인데 입사할 때 좀 뒤통수 비슷한 걸 맞은 느낌이 있었어요. 뭐죠? 저는 당연히 호봉제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능력급제 뭐 이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좀 그렇지? 그렇죠. 이거 편집하지 마시고 그대로 내보내주세요. 사장님, 저는 좋아요. 뭐가? 몰래 싫다는 다 얘기 좋아요. 아닙니다. 능력급제라서 제가 워낙 평가를 잘 받으니까 연봉도 올라가고 그런 거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얘기하면 좀 그러네요. 갑자기 노조 이런 데 온 줄 알았어요. 다시 물어봐 주세요. 네. SBS가 말이죠. 저희가 입사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여러 가지 비전들, 앞으로 엄청난 것들을 벌일 것이다라는 비전을 보여줬었는데 10년 동안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은 어때요? 저 계속 내일도 봤고요. 많이 네. 봤어요. 그래요? 아니 저기 M 지부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이적을 할 때 뭔가 약속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월드컵은 나 일진이야? 뭐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아니요. 그러진 않았죠. 아. 어떤 팀도 선수 영입할 때 너는 내가 주전으로 쓸게 이렇게 보장하지 않아요. 능력에 따라서 가죠. 그래요. 2010년쯤에는 좀 못 받아들이는 표정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니, 그래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여자 때문에 뒤통수 맞은 적 없습니까? 여자 때문에요. 네. 뒤통수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뭐 사귀면서 많이 이렇게 헤어짐이 있었으니까 그걸 뒤통수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뒤통수를 맞으면 맞은 만큼 되돌려주는 성격인가요? 네. 야, 이 2배 이상으로? 네. 알겠습니다. 뒤통수에 맷집 같은 거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맞으면 좀 덜 아프다든가? 아니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특히 이게 사람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 싸우거나 서로 이렇게 막 안 좋아가지고 하면 그래서 더 좋아지는 거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좋으면 안 좋아져요, 그냥. 그냥 안 좋은 척을 할 뿐이죠. 그렇군요. 서로. 감정은 이렇게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접속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등갈비님, 배성재 책상 없어져. 회사 얘기를 저는 좋게 한 건데 나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누가 또 들어도 안 있으시네요. 좋았어요. 자, 어쨌든 이런 주제를 낸 제작진의 의도가 좀 수상하기도 하고 제작진이 뒤통수 그동안 굉장히 많이 맞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뒤통수 특집, 강도가 강했던 약했던 남이 쳤던 내 뒤통수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롱님이 관전평을 보내주셨는데 축자랄인 건 모르겠는데 결자랄인 건 인정합니다. 박문성 의원. 와이프 얘기할 때마다 떨리는 목소리에서 삶의 애환이 느껴집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결자랄. 결혼에 대해서 잘하는 박문성 의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소리 좀 떨리네요. 3910님, 배성재 아나운서 박문성 의원이 말할 때 안 들으시죠? 매번 느끼는데 리액션에 영혼이 없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 라디오 할 때도 마찬가지로 중계할 때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막 그 방송국에서 문제예요. 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대충 넘어가죠. 정말 영혼 없어. 네. 누구랑 할 때도 그래요, 이거는. 네네. 이상한 버릇이 있어. 네네. 넘어가고요. 들을 게 없어요, 사실. 자, 배성재 박문성의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오늘은 스포츠와 문화예술 전반에 관한 문화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방송 들으시면서 관전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무료로 이용 가능하신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그 방송 중에 뒤통수를 긁기 위해서 팔을 올리지 말라는 지금 긴급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왜요? 왜요? 겨드랑이가 젖어 있대요. 진짜요? 팔 들지 마세요. 네. 자, 심도 깊은 평가를 남기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독자 게시판에 적으십시오. 관전평이 소개되면 무조건 선물 드립니다. 잠깐만요. 나 진짜. 왜 팔을 올리고 그래? 아니 뭐 그게 무슨? 네. 그리고 이제 숨 쉬는 것 같고도 뭐라 그러겠다. 나 겨터 바꾸 웃기네. 하러 갈게요. 네.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문화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국 유명 대학 교수의 은밀한 부업이 밝혀져서 지금 영국 대학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문제의 교수는 세계적인 명문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화학공학과에 재직 중인 니콜라스 고나드 교수입니다. 그가 지난 10년간 몰래 해왔다는 부업은 바로 성인물의 배우로 출연했던 거라고 합니다. 진짜 가진 사람들이 더한다더니 이거 좋은 거 혼자 다 하냐? 명문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고나드 교수는 평소 품위 있는 행동을 보임은 물론 강단에 서온 지난 35년간 충실한 연구와 강의를 해왔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대학 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의 영화 출연이 사적인 행동이긴 하지만 캠퍼스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은 만큼 경우에 따라 정직 등의 징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럼 부업은? 부업 계속한대? 고나드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올드 닉이라는 가명으로 약 10편의 성인물에 출연해왔고 영상은 주로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됐다고 합니다. 이미 2달 전에 일은 그만둔 상태라고 하고요. 참고로 일을 시작했던 건 10년 전에 이혼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군요. 이상 배성재. 이혼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그 성인물 출연하면서 풀었으면 이혼 안 하고 살면서 받은 내 스트레스는 뭘 풀어야 되지? 네. 박문성이었습니다. 박문성의 부업은 연기왕 이렇게 왔다고 하고요. 킹파수님, 박문성 의원 책상도 사라졌답니다. 침대가 사라지겠어요. 침대요? 네, 집에서 소파로 이적하는 거죠. 문화면 첫 번째 소식이 10년 동안 은밀한 부업을 해왔던 맨체스터 대학의 교수 얘기였는데요. 옥스퍼드대 출신의 맨체스터 대학 교수, 이혼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10년 동안 성인물에 출연을 해왔다고 하는데 61라고 하네요. 연세가. 네, 뭐 근데 나이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뭐 나이가 적으나 많나 뭐 대문하는 건데. 근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근데 저는 사실 약간 그런 생각도 드네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드는 이게 무슨 불법적인 뭐예요? 성인물이? 밀수 합법은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만약에 그래요? 합법이라고 하면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될까요? 만약 이게 무슨 뭐 그냥 그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인물 있잖아요. 그냥 네. 우리가 보는. 이런데 어떤 직업이 교수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 네. 무리뉴 부활님이 박물란 이렇게 쓰셨고요. 내 마음을 드록바 마타님, 음란물에 관대한 문성형, 파티아님, 박문성 다운붙이고 부럽다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맞아요. 하고 계시네요.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컴퓨터에 있는 폴더명 뭡니까? 다 있어요. 직박구리예요? 아니면 있어요. 따오기예요? 해오락이에요?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라고. 와이프가 그렇지 않아도 방송하지 듣고 말라는. 계시니까 하나라도 좀 제재를 하실 수 있게. 굉장히 여러 가지 경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쉽게 해놓지 않아요. 깊숙한 곳에다가 네. 파일 속에 폴더가 있고 폴더 속에 파일 있고 폴더 속에 파일 있고 이런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C는 아니에요. C 드라이브는 아니에요. 형수님 C에 있는 것 같습니다. C를 통째로 포맷해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찾아낼 것도 없이 밀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요. 자, GGSDSD님 공유 원합니다.
뭘 공유해요. 네. 자, 아무튼 이 교수가 앞으로 강의를 계속할 수 있을지 일단 학생들이 이 교수의 출연작들을 이 정도 화제가 됐으면 찾아봤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아마 뭐 좀 이제 생각보다 강도가 좀 센 거라든지 이럴 수 있으니까 아마 화제가 좀 된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아마 보도가 좀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온라인상에 공개가 되는 건데 이 교수가 학생들 중에 누군가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나중에 언젠간 들킬 것이다. 이런 생각을 못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 교수는 이걸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자기 판단하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 무리 이런 걸 떠나서 자기 가치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 그게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긴 해요. 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릴을 좀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누군가 나를 알아보겠지. 난 이렇게 근엄한 대학 교수인데.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전제가 어쨌든 이 교수가 이혼을 해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 방식으로 채택을 한 건데 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혼 스트레스가 이렇게 컸다면 만약에 그 전에 이혼 전에 살 때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때는 또 궁금하네요. 이혼 전에 스트레스가 클까요? 이혼 후에 스트레스가 클까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나이가 좀 드신 상태에서 지금 60이 넘었다며요. 혼자 사는 거에 대해서 점점 더 아마 그런 고통 같은 게 있었을 것 같고 이혼이 아마 바랬던 이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바라지 않았던 상황이 왔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죠. 네. 아마 그랬으면 뭐 사실 이 스트레스는 가장 좋은 거는 재혼하는 거겠죠. 만약에 이렇게 어떤 거 나간 거였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는 걸 보면 좀 다른 어떤 의미 저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저희들도 이제 현상적으로 벌어진 이 영국의 근엄한 대학 교수가 성인물에 출연했다. 이 현상적인 것보다도 이 교수가 이혼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였을까? 그리고 그럼 이혼을 한 상대와는 어떤 스토리가 있었을까? 그 비하인드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방송에는 뭐 비하인드 없습니까? 갑자기 뭘 비하인드? 그냥 혹시 또 뭐에 관련해서 갑자기? 워낙 비하인드 박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거 관련해서 뭐 이혼이요?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불쑥. 아니 어떤 이제 생활에 대해서 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깨끗하게 해드리고 휴가 가고 싶네요. 교수의 말에 따르면 출연료로 큰 돈을 벌지는 못했고 대부분 여행 경비로 썼다고 하고요. 아무튼 출연할 때 썼던 닉네임이 올드닉이었다고 하는데 박문성이 어떤 닉네임 쓰고 싶은 거 있습니까? 닉네임이요? 네. 그냥 모든 닉네임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워낙 닉네임 삭제, 초기화, 리셋을 원하시는군요. 2주 전인가 어디 이렇게 기업체 가서 뭐 이제 강의 같은 걸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앞에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냥 이렇게 인터넷 저기서 이제 쭉 가져왔더라고요. 정말 닉네임만 한 10몇 가지를 써놨는데 다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 있었던 거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내용을 잘 모르면은 기적의 수학자 이런 거는 좋은 별명인 줄 알 수도 있어요, 그죠? 왜 다시 박문성 의원이 뭐 중력파라도 관여했나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기적의 수학자. 겉으로 보기에는 긍정적인 별명 그래도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별명 부자 박 의원님. 어쨌든 닉네임 앞으로 좀 리셋이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치의 늙은 언니의 충고 듣고 옵니다. 진짜로 원한다면 친구도 허락지 않을 사랑 잠긴 상자 어둠 속 보석이 더욱 찬란히 빛나는 법 김영철 씨의 그 중후한 톤을 따라 하셨는데 워낙 목소리가 미성이고 고성이다 보니까 잘 안 됐네요. 근데 앞에를 너무 세게 질러 놓으니까 뒤에 갑자기 못 내리겠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요. 이게 톤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이 축구장 얘기네요. 박문성 해설위원의 주 종목이 나왔습니다. 네. 부상당한 선수에게 큰 모욕감을 준 경기 요원. 중계하다 보면 이제 들것을 활용하는 요원들이 약간의 잔실수들 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뭐 볼보이도 그렇고.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들것이라는 게 두 명이 들어야 되잖아요. 앞뒤로. 근데 앞을 서로 보면서 이제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죠. 이제 앞을 향해 가야 될 사람이 들것을 뒤로 하고 이제 든 거죠. 질주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가 누워있는 얼굴로 들것을 들면 엉덩이에 이제 바로 꽂히고 적중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짤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보셨을 건데. 그 진짜 재밌죠. 이렇게 그냥 꿍깍꿍깍 계속 이렇게 네, 해가지고. 계속 뭐가 잘못됐지? 그래서 계속 하는데 또 엉덩이에 적중하고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선수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는데 두세 번 반복되니까 짜증이 나서 경기원을 쳐버리는 거죠. 네네. 아무튼 굉장한 모욕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들것 요원이 이제 선수를 실어서 그라운드 밖으로 이제 이송하다가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당연히 선수가 무거울 수도 있으니까 실수로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가끔 보면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아니 그 뭐 있었죠. 그 예전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할 때 네. 알사드라고 하는 K리그 팀을 만났을 때 매너 좋지 않은 플레이 때문에 원망을 들었던. 거기 이제 알사드가 요즘 이제 침대 축구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뭐 앞서고 있거나 이러면 그냥 들어 넣어가지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막 아픈 척하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 홈 경기였는데 네. 그 들건 요원이 딱 들어가서 처음에 이렇게 딱 실었는데 막 안 타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몸을 비둥이니까 일부러 한 손을 딱 놔버려요. 그래서 굴러 떨어졌어요. 네. 막 그러니까 막 선수도 했는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해요? 이제 화가 나가지고 선수가 일어나서 들것 요원 막 칠기세로. 네, 근데 그랬죠. 또 멀쩡해요. 일어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네, 유주얼 서스펙트죠. 뻘떡 일어나. 떨어뜨리니까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너 나 던졌어! 뭐 이러면서 하는데 나 아프지?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축구에서 꼭 사라져야 될 게 이 침대 축구라고 불리는 경기 시간 끌면서 그라운드에 누워 있는 거. 이 관중이 비싼 돈 내고 경기 선수들이 누워서 하는 거 보러 온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약간 기만행위 같은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속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근데 사실 문화의 문제예요. 이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유럽 같은 데 가면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공격과 수비 전환이. 그래서 자기네 팀이 이기고 있어도 만약 자기네 팀이 플레이를 좀 지연한다, 느리게 한다, 재미없게 한다 그러면 바로 야유를 해요. 아니 우리가 우리 팀의 최고의 플레이를 보러 온 거지 이렇게 막 지리멸렬하게 아니면 이기려고 막 뒤로 볼하고 일부러 쓰러지고 안 일어나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쪽은 문화가 좋으니까 막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네. 근데 중동은 아직도 문화가 그냥 이기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재미가 없죠. 화도 나고 볼 때. 그러니까요. 저도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한 단계 크게 성장했다 이렇게 느꼈던 때가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첫 번째 경기 토고전에서 2대1로 역전한 다음에 사실 뒤에서 좀 공을 돌렸어요. 경기 막판에. 그러니까 맞아. 같이 이제 거리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막 야유를 하는 거예요. 월드컵인데. 이게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항상 한스러워했던 우리였는데,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2002년에 업그레이드가 이제 많이 돼가지고 경기를 이겨도 멋있게 이기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요즘은 사람들이 그 스포츠에도 가치라고 하는 걸 넣어요. 저는 지난번 우리 소치 때 그때 기수가 이번에 같이 중계하고 있는 빈장 이규혁 선수.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과거에 올림픽만 놓고 보면 기수는 언제나 메달을 딸 것 같은 사람이 개막식에 들어가든지 메달을 딴 사람이 폐막식에 기수로 나온다는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올림픽과 스포츠에서 결과만 얘기를 요구했던 거죠. 근데 이규혁 선수는 사실 메달을 딴 적이 있나요? 없죠. 네. 그런 선수가 기수가 됐어요. 이것은 스포츠가 더 이상 결과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승리한 거니, 어떻게 이긴 거니 라고 하는 가치를 하는 시대로 조금씩 넘어오고 있죠. 네. 상징적인 사건 같아요. 네. 아무튼 갑자기 진지해지셨는데 저희가 지금 스포츠 정신 얘기하던 게 아니라 들건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뭐만 조금만 얘기하면. 저는 진지해져도 갑자기 진지해지지 마세요. 하여튼 이규혁 선수 해설위원으로 저와 또 함께하고 있는 파이팅입니다. 그 들것에 드는 부분 있잖아요. 손잡이 부분. 그걸 좀 길게 하면 되지 않나는 간단한 해결책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까 2명이 든다고 그랬는데 원래 이제 4명이 들죠. 그러면 조금 상황이 좀 다르죠. 4명이. 네, 근데 물론 조금 작은 데 같은 경우 그렇게 될 때도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이게 4명이 이렇게 하면은 엉덩이에 걸릴 일이 없는데, 여기는 아마 2부 리그고 또 규모가 좀 작으니까 아마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2부 리그에서 혹시 들것 아르바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마주 보면서 드시면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주 봤는데도 뭐가 가랭사에 끼고 그러진 않겠죠? 너무 짧으면 손잡이가. 그 장면 너무 웃긴데요. 그거는 정말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바로 유주얼 서스펙트. 바로 걸어 나갈 것 같아요. 자,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배성재의 주말 유나이티드, 오늘도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문화면 함께 했는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해설위원으로부터 총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이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엄격 진지 근엄 트렌드를 또 따르고 계신데요. 아무튼 여러분께서도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희 홈페이지 위켄드 헤럴드 트리뷴 독자 게시판에 관전평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성재 주말 유나이티드 3월 20일 일요일 방송 문을 닫겠습니다. 뭐야? 블랙 아이드 피스의 My Humps 드릴게요. 이제 축구 보실 시간이네요.